소중한 공간을 빼앗는 물건이 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진다면 그 물건은 필요가 아니라 낭비인 것입니다. 1인 1답 많이 하시죠? 1일 1 비움을 실천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당장 비워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면 물건을 비우게 되는데 이때 한꺼번에 많이 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몇 년간 걸쳐서 필요 없는 물건과 남길 물건을 선택하고 일단 비우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정해두면 실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우는 기준은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그 물건이 나나 가족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있는 물건인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 받은 전기 포트기를 비울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전기 포트기는 물을 끓일 때 필요하고 그럼 이건 필요성에는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지를 생각합니다. 만약 사용은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이 물건 말고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비울지를 결정합니다. 대신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물건을 대체할 물건이 없으면 비우지 않습니다. 물은 자주 끓이니까 가지고 있을 물건에 해당되겠죠? 근데 대체 물건으로 냄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우고 다시 사지는 않을 것인지, 이 비움이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냄비로 물을 끓이는 일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조리대에 공간도 생겼고 청소하기도 훨씬 편했습니다. 없어도 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전기 포트기를 보냈습니다. 충동 비움은 훗날 그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는 목적은 더 이상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비움이기에 꼭 생각해 봅니다. 막상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을 얼만큼 비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정리에 대한 동기,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정리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 거실, 냉장고 안, 아이 방, 침실, 서랍 속, 발코니 등 명확한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나누어 봅니다. 두 번째, 정해진 공간을 왜 정리하고 싶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청소가 귀찮아서, 너무 더러워서,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세 번째, 만약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장 정리하고 싶은 충분한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당장 실천합니다. 무엇을 비울지 모르겠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난이도 하는 이 정도는 나도 버릴 수 있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안 나오는 볼펜, 낡은 속옷, 다 쓴 건전지들, 금이 간 그릇, 기한이 끝난 쿠폰, 날짜 지난 상비약, 늘어난 양말, 안 쓰는 노트, 필요 없는 명함, 확인한 우편물들, 모아둔 단추, 너무 낡은 수건, 안 쓰는 안경, 우리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당장 비워주세요. 난이도 중입니다. 이거는 비울까 말까 고민이 되는 물건인데요. 몇 번 썼지만 필요 없어진 물건, 살이 찌거나 빠져서 못 입은 옷, 결혼 전에 신었던 높은 구두,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멋있지만 안 신는 구두나 신발,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기, 휴대폰 선들, 직접 만든 작품, 두르지 않는 목도리, 더 이상 놀지 않는 장난감 등이 있습니다. 난이도 상은 비우고 싶지만 용기가 아주 필요한 건데요. 필요 없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비싸게 준 물건, 부피가 큰 물건, 가구, 전자기기, 오래된 휴대폰, 이미 읽은 책들, 추억이 담긴 물건 등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하나씩 체크하면서 비우다 보면 점차 보이지 않았던 빈 공간이 주는 행복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 역시도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물건이 갖고 싶어서라기보다 쇼핑할 때의 즐거움을 더 즐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고 예쁜 새 물건도 몇 달이 지나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그 물건을 소유했다는 기쁨은 잠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이라면 장바구니에 넣고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오프라인이라면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3일 뒤에도 자꾸만 그 물건이 생각나고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집안에 이 물건을 대체할 물건이 없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대체할 물건이 있다면 구매를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물건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그 물건의 끝이 나와 함께인지, 그리고 그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 소중한 공간을 빼앗는 물건이 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진다면 그 물건은 필요가 아니라 낭비인 것입니다. 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인 1답 많이 하시죠? 한 달에 1일 1 비움을 실천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면 행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달이면 30개의 물건을 비우고 100일이면 100개의 물건을 비워집니다. 이 30일만 꾸준히 실천을 해도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필요 없지만 지갑 안에 있는 작은 영수증 하나부터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비움을 실천합니다. 80%의 확신이 있어도 20%의 불안함이 비움을 막습니다. 집안 구석에 비움 바구니를 하나 만듭니다. 비울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을 비웠다 치고 비움 바구니에 기간을 정하고 한동안 넣어보세요. 기간 내에 찾지 않았다면 그때 진짜 비우면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남긴 생리대는 썩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문구를 보았는데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환경을 걱정하고 미래의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합니다.